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청년수석과 대변인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제 지역구는 고봉동, 식사동, 풍산동인데요.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 많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야구 글러브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이게 제 첫 번째 어떤 인생이었다라고 해서 오늘 소품으로 갖고 나왔고, 야구랑 또 정치가 닮은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도 팀플레이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글러브를 갖고 왔고, 야구는 스포츠 중에도 희생타라는 개념이 있는 스포츠이기도 해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야구와 정치가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글러브 갖고 나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야구를 하다가 허리 부상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운동을 그만두게 된 케이스입니다. 야구 그만뒀을 때 사실 힘들긴 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야구를 못한다는데 계속 그렇게 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해서 리틀 야구 선수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시장에 납품하기도 했었습니다. 개발자도 모으고 디자이너도 모으고 또 마케팅에 유능한 광고하는 친구들도 모아서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 창업을 했던 게 큰 결실을 맺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창업했을 때 우리 광화문에 창조경제타운이 막 생기기도 하고 각 대학에 각종 창업 자금을 진짜 퍼부어줬어요. 그런데 창업은 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까지는 되더라.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약했고, 그 다음에 더 애로사항이었던 건 딱 하나 있었어요. 없는 자본에 지원금을 받아서 창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지원금이 마케팅비는 10%만 써라, 개발비는 뭐 40%만 써라, 뭐 임차비는 얼마 몇 %를 써라,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틀에 박혀 있고, 사업하다 보면 되게 유동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이거는 왜 사업자들이, 이 창업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지 못하는 지원을 해주냐라는 문제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1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여성 혼자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범죄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자 좀 여성들이 혼자 창업하는 이런 공간에 좀 안전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자. 그래서 뭐 CCTV도 달고 경찰에 바로 호출할 수 있는 버튼도 만들어주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분들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더 많이 발굴하고 더 많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한 그때 7곳인가 10곳 정도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 지역구 내에 10곳 정도 되는 이 교차로에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이제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만 바닥신호등을 안 해주냐, 그리고 여기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이런 안전체계가 이렇게 부실하냐라고 민원을 많이 받은 거죠. 일단 요즘 스마트폰 있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신호등에서 많이 본대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신호등을 설치해 놓으면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신호가 바뀌는 걸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제가 공무원분들 얼굴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고양시 공무원분들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예산을 경기도로 올려주면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내려주는 거죠. 근데 이 쉽고 간단한 이 과정을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선배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봤고 결국에 방법을 찾아서 바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풍동은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기존의 가로등 밑에 나무가 있는 거죠. 가로등 밑에 나무 그늘이 져버리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 나무 밑에 보조등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상가에서 원래 민원이 들어와서 빠르게 처리를 했던 내용인데 시민분들도 환해져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여기 어두웠었는데 이걸 해놔서 밝고 좋아요. 벽제초등학교 가면 정문에 언덕길이 있는데 거기가 차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따로 걸을 수 있는 보행 공간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보행로를 좀 확보하는 데 예산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화단이었을 거예요. 그 화단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고, 또 이게 교육청 예산과 고양시 예산이 합쳐가지고 진행되는 예산이기도 했어요. 근데 또 고양시에서도 이 문제를 아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또 되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의원 생활하면서 내 삶이 더 좋아졌다 라고 하는 부분은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주시고 그 민원을 해결했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 정말 기분 좋아요. 정말 기분 좋고 너무 뿌듯합니다. 지자체에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지자체가 조금의 노력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청취하고 또 많이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차 때 당선되자마자 사실 제가 원하는 상임위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 2달 동안 진짜 지역 행사 하나도 안 가고 예산만 봤던 적이 있어요. 그것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두께의 책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여러 그 실국들이 있잖아요. 이 실국들의 예산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과 예산과장님이랑 또 친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또 부지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부탁을 했죠. 저 이번에 초선이지만 당선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민원들이 쏟아진다. 이거 해결 못하면 저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특조금을 확보하게 된 계기. 이렇게 선배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서 제가 2022년도에 한 33억 정도의 예산을 제 지역구로 온전히 가지고 왔던 한 해였지 않나. 그때부터 정치 처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냐라는 질문도 하시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계속 부탁만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시민이, 우리 경기 도민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도민들이 어떤 민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전화로 많이 민원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꼭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지방의원의 역할은요, 제 지역구에 예산 확보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대표 발의한 조례 리스트인데 총 11개가 있네요.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저. 이 경기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서 전기차는 보급되는데 실제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에 불 나거나 그냥 가만히 있던 전기차가 화염에 뒤엉키는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을 때 이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전 장치들을 현장에서 즉시 바로 넣을 수 있게 만들자, 이런 내용들을 조례 안에 담아갖고 좀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또 이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좀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 좀 안 좋은 우리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보증해서 대출을 내주는 이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소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냐,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풀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또 문제에 봉착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의 대상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게 기준 자체를 완화시킨 거죠. 그래서 청년 기본 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의용소방대를 분리하는 조례였어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소방공무원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의용소방대인데 경기도는 1,400만 인구가 살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가 경기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경기 남부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보다 좀 처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독자적으로 상신도 줄 수 있게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조례.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입법은 정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도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조례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도 임기 마지막까지 조례 발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고등학교는 제 지역구 풍동과 식사동 그 딱 중간에 있는 사립학교인데 굉장히 일산에서도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한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준화 교육 이후에 학교가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고 이 학교에 오려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면담을 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학생들이 안 온다.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교실을 계속 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학생 수도 늘려야 되고 제가 야구했었으니까 야구부를 하나 창단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여러 학교에서 또 야구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창단한 지 2년 됐나? 지금 벌써 선수가 39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원고 입장에서 반이 2개나 나온 거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잘 지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학교 홍보가 일단 많이 됐고요. 저희가 창단하면서 2년 연속 보면 16강 들었거든요. 16강 들으면서 경기도에 있는 원래 중학교, 초등학교 선수들이 외부로 서울시로 많이 빠져나가려고 자꾸 했었는데 지금 저희 창단하면서 저희 학교로 좀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점점 고양시가 학교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고랑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제 지역에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 또 제 모교이기도 해요. 동국대 일산 캠퍼스에 가면 되게 허름한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그 운동장을 싹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식사동과 풍동에 있는 주민에게 개방하겠다 라는 조건하에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주민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여기 뭐 조기 축구회도 하고 뭐 여기서 이제 뭐 축제도 좀 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학교가 이제 대학원 과정들이 있으니까 체육 경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뭐 일요일이나 주말에 이제 또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공연도 할 수 있을 거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이 이제 마련됐죠. 실제로 이 사업 전에 우리 식사동이랑 풍산동 주민 모아놓고 주민 간담회까지 열어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국대에서도 일부 예산을 내놨고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가 매칭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었던 사업이에요. 이런 모델들은 사립학교가 우리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이 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미가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확하게 필요한 데 쓰이는지 이 예산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작년도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 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2024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요. 7천억 이상의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7천억이라는 돈이 도민들한테 온전히 배부가 됐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에 투자가 됐거나 했어야 되는 돈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좀 굉장히 저도 엄하게 지적을 했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사를 그렇게 내주시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한 만큼 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아이패드가 아마 제가 의정 활동하는 첫 해에 샀던 아이패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랑 이제 만나서 대화하거나 공무원분들이랑 대화할 때 다 이 아이패드에 메모를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이 민원을 공무원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이 아이패드에 기록을 하고 그래야지 언제 내가 어느 공무원분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공무원분들이 피드백이 안 왔을 때는 다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NS도 이 아이패드로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어떤 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라고 하는 이제 SNS 글도 이 아이패드로 작성하고 있고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메신저도 있거든요. 근데 이 메신저 통해서 지역분들이 작년에 우리 비 많이 왔을 때 물고임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현장에 방문해갖고 조치를 해드리기도 했었고 요즘에는 릴스, 쇼츠 있잖아요. 영상으로 또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한 영상을 이 아이패드로 편집해서 SNS에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의한 조례가 대학생 현장 실습생 권익 보호에 대한 조례거든요. 근데 그 조례도 SNS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취업하는 과정에 스펙을 쌓기 위해서 현장 실습이나 이런 걸 가는데 가서 복사만 하고 뭐 커피 심부름하고 이런 일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장 실습 자체가 의미가 있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 수렴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소통법이 굉장히 빠른 의사소통이 진행되더라라는 부분에서 젊은 의원의 강점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일단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저도 저의 얘기를 하죠. 나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 애 낳고 이런 거 너무 힘들더라. 결혼할 때 이거 준비하는 거 너무 돈 많이 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그 청년들도 어려움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또 정책 사업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랑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 정책을 좀 풀어가는 과정이 우리 좀 선배 의원님들이랑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K컬처밸리는 제 지역군 아니지만 고양시 전체의 현안이에요. 고양시 자체적으로 어떤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고양시가 109만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시설들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K컬처밸리가 사실 이 109만 인구가 사는 고양시에 자족시설 중에 가장 큰 덩어리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2만 명, 총 야외 공연장까지 5만 명 수용이 가능한 한류 공연장. 그러면 그 공연장에 매주 공연을 하면 5만 명의 관중들이 공연을 보러 왔다가 라페스타로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술이라도 한잔하면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업 자체를 갑자기 경기도에서 협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많은 반발도 일어났었고 공사가 좀 늦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이 프로젝트를, 이 사업을 단순간에 그냥 해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지 않았고 고양시 경제를 위해서도 저는 K컬처밸리가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새로 기업 공모를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최종 목표는 저랑 같이 4년을 함께한 우리 주민들 그리고 고양 시민들, 경기도민들이 앞으로 한 10년 지나서 아 그때 이상원이가 이런 거 했어 라는 이야기를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으로 좀 남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 마지막 목표인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선배 의원들보다 더 많은 업적, 더 일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화이팅!